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네 꼬마님.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돌비님. 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첫눈이? 네? 아니, 저 지금 계속 돌비님이 지시하셔서 차랑 길이랑 지금 쓸다 들어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셨냐고요? 지금 방송 중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지배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예, 다 예. 송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예, 진짜요? 네, 다 송출이 돼버렸고. 네, 돌비님, 눈 오는데 세차는 좀 너무하잖아요. 세차는 좀. 원래 세차는 물 뿌리고 얼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돌비님, 손에 감각이 안 느껴져요.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세차하시다가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2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이야기라 조심스러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똘비라고 하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가정을 잘 꾸렸고 아이들이 있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굳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평생 일을 했다는 거. 이직이란 걸 해본 적 없이 한 회사를 꾸준히 그냥 다녔다는 거. 이 정도만 특이하다고 보여질까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똘비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똘비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되게 착했어요. 어릴 적에는. 그런데 중학교 한 1, 2학년 때를 기점으로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아이가 어긋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업을 안 들어온다든가. 그래도 중학교 땐 그게 그렇게 안 심해가지고 어르고 달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켜놨죠. 그랬더니만 이놈아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같은 반 친구를 정말로 애를 반쯤 죽여놓는다든지 때려가지고 지가 맞고 올 때도 있고 본인이.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가. 이랬던 녀석이 성인이 되니까 미치죠. 20살이 넘어가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경찰서를 몇 번을 갔나 모르겠고 그리고 그놈의 술. 이 녀석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시켰대요. 강제 입원.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조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모님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냥.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냐? 둘째 아들은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한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녀석이. 집에 오면은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했다, 컴퓨터로 게임했다. 그놈의 그 화면만 쳐다보고 살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거실로 그냥 빼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집에만 오면은 컴퓨터만 해요, 둘째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러한 똘비였지만 속은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똘비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와이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하고 받으니까 와이프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었냐? 어떤 남자가 술 가져다 주라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래요. 첫째 아들놈. 이놈이 지금 또 말썽을 저지르고 있구나, 집에서. 또 감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이름을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가 또 지금 술 때문에 난동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여보 오늘은 좀 심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미칠 것 같아. 술을 계속 사다 줄 수는 없잖아.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나는 돌아버려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와이프가 쥐지를 치더래요. 이런 경우는 아빠가 가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똘비가 나이도 있고 직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눈치 안 보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집안 꼴이 가관이더래요. TV 앞에 바닥에 뭐 그 새우깡, 감자깡 막 이렇게 과자가 널브러져 있고 그 옆으로는 소주병이 한 5병 굴러다니고 있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술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가섰죠. 아들 안 그러기로 했잖아. 전에 병원 선생님하고도 약속했고 아빠하고도 약속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소주를 냉장고에 가득 쟁여놓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뭐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똘비가 여보 당신 그런 약속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여보 내가 미쳤어? 집에다 술을 사다 놓게? 쟤 왜 저래?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술 더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던지 나가서 처먹던지 야 이 새끼 집에서 엄마한테 이게 뭐한 짓이야?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똘비의 분노 게이지는 한 93% 정도 차 있었단 말이에요. 뚜껑이 들썩들썩해요. 똘비도 사람인지라. 근데 첫째 이놈이 오늘따라 진짜로 뭘 잘못 먹었는가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심호흡을 한 5-6번 딱 하고 그동안 2번 정도 입원을 시켰었으니까 얘를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신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선생님 이거는 질병입니다. 이거를 질병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아들 딱 보면서 아들아 아빠 눈 봐봐.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마지막으로 병원 들어갈 때 너 그때 눈빛 바뀌었었잖아. 같이 이겨내보자고 네가 나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었잖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믿을 걸 믿어 장난도 못 치냐. 술이나 먹자고. 약속 지켜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여보 물 한 잔만 좀 부탁해. 이 녀석 물 좀 먹이면서 얘기하자. 술이 너무 취했다.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따뜻하게 꿀물을 타다 주더래요. 네. 꿀물을 앞에다 딱 놔주면서 자, 더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쫑알쫑알 하는데 이거 뭐 벽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막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요 지금 똘비가. 근데 갑자기 철현이가 엄마 시끄럽고 됐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엄마 쪽으로 던지면서 사와 막 긁더래요. 똘비가 야 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 갑자기 에이씨 그러면서 엄마가 준 그 꿀물 잔 있잖아요. 컵 이걸 엄마 쪽으로 집어 던지더래요. 근데 이게 뭐 노렸는지 아니면은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엄마 광대뼈에 그 컵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이 단단해서 깨지진 않았는데 안 깨진 만큼 엄마한테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컵을 빡 하고 얼굴에 맞고 그대로 엄마가 막 하면서 바닥으로 주저앉더래요. 예. 똘비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딱 상황을 보는데 술 먹고 주정을 피고 있는 첫째 아들놈, 이놈이 던진 잔에 맞고 쓰러져 있는 와이프, 그리고 이 첫째 놈 뒤로 이 모든 사단이 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둘째 놈을 철민이라고 할게요. 진짜 이 집안꼴 가관이다 이거 하면서 이성의 끈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와이프가 철썩 주워왔는데. 자, 참고로 똘비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때까지 엘리트 운동을 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종목은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그라운드 스포츠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주짓수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라운드 투기 종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딱 봐도 이 사람은 몸이 단단하고 뭐 힘이 세겠구나 라고 느껴지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거 있죠. 만두귀라고 그러죠. 만두귀. 귀가 좀 찌글찌글해요. 이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똘비는 사실. 그런 사람이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본인이 앉아있는 아들내미 멱살을 잡고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바닥으로 꽂아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빡 꽂고 나서부터 후드로 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놈을. 이 천하의 호자식 개노무색 막 하면서 열심히 두드러 패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다가와가지고 막 말리더래요. 바지를 잡고 여보 그러지 말라고,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똘비가 눈이 돌아 있잖아요. 눈깔이 돌아가지고는 와이프를 툭 밀쳤어요. 막지마! 하면서 탁 밀쳤는데 이게 본인도 힘 조절이 안 되는가 와이프가 우당탕탕 하고 넘어가더래요. 저쪽으로.
이게 뭐 제3자가 멀리서 지켜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똘비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손으로 뿌린 이 악마의 씨앗 같은 내 손으로 이 세상에서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더 이상 내가 이 꼴은 보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기술 투기 종목을 연마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일평생. 딱 아들을 잡아두고 물 뿌리기 시작을 했대요. 기술로.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것도 힘이 좋은 사람이 기술을 넣어서 물 뿌면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바로 하지. 근데 똘비가 그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물 나와서 기절을 시켜야겠다가 아니었대요. 뼈를 부러뜨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쪼았대요. 힘을 뿌악 주는데 갑자기 하면서 앉아서 게임만 하던 아들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가지고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아빠 팔목을 잡고 이렇게 흔들더래요. 힘 빼 아빠. 힘 빼 그러더래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다가와서 본인 팔을 이렇게 딱 잡는데 똘비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머릿속에 빨간 안개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빨갰던 그 안개가 좀 거치는 느낌이 나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이 화들짝 놀랬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손을 탁 뿌리치고 손을 펴고 이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는데 피떡이 돼 있는 첫째 아들, 아주 걱정스럽고 심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둘째 아들, 저 옆에 쓰러져 있는 와이프.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미친 건가? 내가 이성을 잃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 철민이가 아빠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쐬면서 얘기 좀 해요. 아빠 잠깐만 같이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 나가자 이놈아 하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쇼핑백 같은 거 하나 들고 앞장서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답니다. 아파트 후문을 나가면은 그 산책로 같은 게 좀 있대요 여기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에 나란히 앉았대요. 이때까지 둘이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들이 아빠 형 그렇게 병원 다니고 때려서 될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저기 아빠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봐. 그랬더니 저 아버지한테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난 이후에 형이 뭐 치료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따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어른하고 말할 때는 앞뒤 자르지 말고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 믿고 말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말해봐.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걸 보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시들무에서 이야기하는 영안이 트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몇 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보, 거짓말쟁이 뭐 이런 취급을 본인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살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녁에 형이 들어왔는데 형 뒤편에 그림자가 따라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따라 들어왔냐면은 검은색 사람 모양이 형 뒤통수에 형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와 있더래요. 이게 너무 특이한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형 뒤에 뭐가 붙어있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형 모양을 따라서 뒤에 그대로 사람 모양 하나가 더 그림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부터 형이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더 과격하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때쯤이었을 거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봤는데 형 뒤에 그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가 형 몸에 더 파고든 상태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그림자 머리가 뒤로 이렇게 젖히더니 내 쪽을 바라보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그림자는 형 뒤통수를 향해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철민이 입장에서는 얼굴이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이 그림자가 더 몸에 깊숙이 달라붙더니 머리를 뒤로 제끼고 쓱 돌려가지고 철민이를 바라본 거예요. 이때 너무 무서웠대요. 그림자다 보니까 정확한 눈, 코, 입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거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저렇게 재밌나 하면서도 되게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철민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걸 그날 들었대요. 뭐라고 그 그림자가 이야기를 했냐면 다 죽을 거라고. 이들은 다 죽을 거다고. 근데 네가 하는 걸 봐서 살려줄 수도 있다고. 이 목소리가 엄청난 저음이 동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웅웅 울리면서 그렇게 들렸대요. 본인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림자가 형 뒤통수에 푹 파묻히듯이 머리 반쯤이 들어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이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 이 어린 아이가 점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한테는 이게.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떠한 무속인 분이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몰라도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대요. 눈 마주치지 말라고. 형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무슨 일 일어나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네가 지금 이 어린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상 중학생이면요. 되게 어려요. 우리 나이 먹고 돌이켜보면 내가 중학생일 때는 다 컸던 것 같아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꾹꾹 참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형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리고 형이 나날이 낭폭해졌고 이 음주 이게 심해졌는데 똘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신기하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주변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어지를 때도 이 첫째 아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철민이 둘째 아들 쪽은 안 어질렀어요. 이거 뭔가 특이하네. 크네? 이 녀석 말이 일리가 있네? 맞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이거 병원에 입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너는 왜 나간다고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림자가 분명히 그랬다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부터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아빠 나 무섭다고. 근데 집안을 가만히 이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망가져가는 걸. 아빠 나 나가 있겠다고. 무섭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차마 어떻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아이한테는 고모죠. 여동생이 졸업반 출신이에요.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놈 철민이 있지 않냐고. 철민이 좀 너한테 좀 맡길게. 나 집 리모델링 공사 좀 하고 하려고. 학교랑 가는 거 좀 봐주고 내 거 카드 하나 줄라니까 그걸로 애기 밥도 사 먹이고 니도 밥 사 먹고 좀 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여동생하고 쇼부를 마치고 너 그럼 이 길로 가라. 니 거 짐은 아빠가 갖다 줄라니까 너 그럼 가 하고 본인 거 카드를 아들 편에 보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딱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가면서 똘비한테 쇼핑백을 쥐어줬거든요. 이 쇼핑백 속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었냐. 좀 큰 사이즈의 복조리가 들어있었어요. 복조리 아시죠? 뜰채처럼 생긴 거.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무서워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구한 아이템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갓집에서 쓰던 복조리라 이거예요. 이게 복조리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라도 집 한쪽에 놓고 엄마라도 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복조리를 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은 뻗어 있더래요. 거실에 뻗어 있고 와이프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얼굴 감싸고 있고 탱탱 부었더래요. 그 컵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죠. 여보 사실 둘째가 요래조래 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랬냐고. 그 녀석이 좀 이상한 걸 본다라고도 옛날에 내가 잠깐 생각한 적 있었는데 그냥 그랬나 보네. 혼자 얼마나 그 어린 것이 힘들었을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미친놈 같겠지만 한번 무속적으로 한 번은 시도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병원 다른 데 더 큰 데로 가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소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렵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용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거기 잘 봐 이러지. 거기 대한민국 1번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주변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과장이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믿는 몇몇 사람들하고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한 명 소개를 해주겠다. 되게 유명하고 진짜로 잘 본다고 하더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퇴마에 특화되어 있는 무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개 한번 해줘봐라. 그랬더니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분이 계시더래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그 무당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와이프는 그 여동생 집에 보내놨대요. 그래서 철민이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보내놓고 똘비가 이제 첫째 아들 케어를 한 거죠. 다 큰 아들이니까 크게 케어할 건 없었지만 2주간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철현이를 데리고 딱 가가지고 무당 앞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한참 들여다보고 신기 있는 무당이니까 사주팔자를 푸는 무당이 아니니까 크게 묻는 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하더니 입을 떼더랍니다. 야, 이거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니네 가족 다 죽을 뻔했다. 이 귀신이 니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니네 집에 있는 좋은 기운이란 기운은 지금 골수 끝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고 이 기운이 닿으면은 니들 다 죽이고 다른 집으로 넘어갈 거다 이놈. 그러면서 막 이다막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 첫째 놈이 살짝 주눅이 들더래요 얘가. 근데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의사 선생님이 됐건 누가 됐건 심지어 똘비 앞에서 주눅이 크게 안 드는 놈이에요. 이 똘비 같이 이렇게 기골이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약간 주눅 든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신기하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생각을 하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2천만 원을 불렀답니다. 근데 똘비는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생각했던 것보단 싸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을 때 막 억소리도 들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2천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과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똘비는. 그러면서 굿을 한번 할 거고 굿이 끝나고 2주일 정도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짜가 됐고 굿을 했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굿당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서 굿을 신명나게 한 판을 때리고 나서 무당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요.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면 이 점집을 가게 되면요, 그 별채가 있고 별채에서 주로 점사를 본대요. 그리고 담이 있고 안채로 들어가면은 주택인데 단층짜리 긴 주택이래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한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퇴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안채에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놓고서 무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퇴마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 무속인 집은 들어갈 때부터 안채에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나는 대로 유명하답니다 여기가. 아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온 거죠. 막상 아들놈이 없으니까 저녁에 평화롭긴 하더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놈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시간을 딱 보내고 아들이 나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퇴소날이죠 퇴소. 데리러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좀 멀끔하니 괜찮더래요. 얼굴색도 원래 술을 때리고 다니니까 애가 낯빛이 좀 흑빛이고 그랬는데 얼굴 때깔도 조금 좋아지고 애가 눈빛도 좀 선해지고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철현아 아빠다 어때 좀 괜찮니?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빠 미안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며칠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철현이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얘가.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를 했어요. 퇴마를 하면서 이렇게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군데군데 좀 멍이 있을 수는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뼈가 부러진다던가 근육이 파열되는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애초 양해를 구해놨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군데군데 멍 흔적은 좀 있더랍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요. 오들오들 막 떨고 그 다음에 멍하니 앉아갖고 벽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밥을 막 때려 넣다가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20시간 이상을 노브레이크로 그냥 잠만 잔다든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습들이. 얘가 왜 이러지? 그래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거 가만히 놔두시면 괜찮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좀 보셔야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와가지고 이 녀석이 저녁에 조용하길래 또 괜히 걱정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쓱 들여다봤더니 언제 나가서 사왔나 모르겠는데 앉아서 소주를 또 까고 있더래요. 그렇게 대글라스 컵에다가 꿀떡꿀떡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먹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사람 죽겠더래요. 이미 옆에 소주병이 한 7병이 뒹굴러 다니고 있었대요. 대글라스 컵으로 소주를 쉬지 않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옆에는 아직 까지 않은 소주병이 한 10병이 넘게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가가지고 잔을 뺏었죠. 너 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싶다고요. 그러더래요. 근데 말투며 눈빛이며 이거 테마 받기 전으로 그냥 돌아갔더래요, 이놈이.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둘째 아들 철민이하고 와이프 아직 오지 말라고 한 게 잘했구나 내가 싶어가지고 너 뭐 술 생각 안 나고 그런다며 괜찮다며. 그러니까는 아빠 나 괜찮으니까 술 좀만 더 먹을게요.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술 때문에 아들하고 한바탕 씨름을 하고 다음날 좀 짜증나서 전화를 했죠, 무당한테. 보쇼, 내가 처음부터 큰 기대는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그냥 돌아왔는데 거기서 2주 동안 그냥 술만 강제로 못 마시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술을 마신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들 데리고 지금 당장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쪼르륵 갔대요. 가가지고 무당이 아들을 이렇게 쓱 보더니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더래요. 와, 뭔 소린데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아버님 이거는 불가능한데 저기 한 2, 3일만 저한테 잠깐만 더 맡기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집에 데리고 와봐서 지금 골치만 아프니까 병원이나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갔대요 아들한테. 그땐 또 이놈이 고분고분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번 또 경과를 좀 지켜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고 또 한 일주일이 채 못 돼가지고 또 술판이 벌어졌고 무당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진짜로 와 이럴 순 없다고 진짜 이럴 순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됐고 당신은 됐고 나 병원이나 내야겠다 하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똘비도 혼자 회사 다니랴 아들 케어하랴 무당하고 싸우랴 병원 알아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 또 회사가 바쁜 시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을 당장 지금 얘가 오늘 내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병원을 알아보고 급하게 하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놈이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술도 안 먹고 있더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 왜 그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고 아빠 나 너무 춥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애가 혼이 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병원이라고 그러면 애가 질색팔색해요. 강제 입원을 2번 당했었잖아요. 얘가 막 애명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을 덮어주고 좀 쉬어라 그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집에 들렸다 옷 갈아입고 좀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친구가 야 나와 그래갖고 아니 됐고 야, 집으로 와라.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네가 부탁한 서류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차 한 잔 마시자. 그래갖고 친구가 집으로 왔대요. 똘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서류 같은 걸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번에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서류 좀 봐주려고 서류를 이렇게 쭉 같이 봐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어릴 적에 엘리트 운동을 할 때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은 고1 때 엘리트를 그만뒀고 이 친구는 엘리트를 쭉 생활을 하다가 나이 먹고 다 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이 친구는 어둠에 가까운 친구예요. 성향 자체가 좀. 그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아들놈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뭔 일 있냐? 집은 꼴이 왜 이러냐? 좀 치우고 살아라 임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야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했는데 쪼르륵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여러 번 봤으니까 엄마 삼촌 왔어. 야 너 뭐해? 아들 꼬라지를 이렇게 보더니 딱 나오더래요. 친구를 정팔이라고 하면은 정팔이에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똘비야 야 네 아들 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정팔아 몰라 무당집 갔다 온 이후로는 지금 더 잘났어. 얘기를 하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네 아들 술만 먹은 거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술 먹고 정신 나간 놈 한두 놈 봐? 저건 술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저거는 나쁜 약 관련해가지고 금단 증상 왔을 때 딱 저 모양이라고 내가 몇 번 봤다고. 뭐라고? 야 이거 그럼 아들 데리고 와서 검사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정팔이가 딱 똘비 팔목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야 엄마 생각 잘해. 괜히 검사하다가 양성 뜨잖아. 네 아들 빨간 줄 그어진다. 그거 알아?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줄 그어지는 게 그 나쁜 약이야 임마. 생각 잘해 이 새끼.
글더래요. 그 똘비 상식으로는 아니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범죄냐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처벌은 안 받아도 저거 한 번 저렇게 되지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다 절로 간다. 와. 그러면 무조건 가중처벌이야. 또 생각 잘해. 이거 마냥 그냥 검사부터 할 게 아니다. 내 주변 여러 봤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씨 그러면 저가 어디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니까는 야 그 무당 어디 있냐? 무당 얘기를 딱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근방이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가서 뭐하게 그랬더니 내가 의심되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그 내가 반 죽여놔보려고. 알았으니까 내가 갔다 온다 하더니 이놈이 진짜 다음날 혼자 갔다 왔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요. 정팔이한테. 정팔아 그러니까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소리더래요. 그러면서 야씨 진짜 저 미친 사이코 대한민국에 많다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데 인마. 그러니까는 정팔이가 몰래 담 넘어서 안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꼼빼꼼 쳐다봤더니만 애들이 상태가 다 좀 나쁜 약에 좀 취해 있더랍니다. 애들 상태가.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나쁜 약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만들 수 있대요. 사람을 매우 극강의 공포로도 몰아넣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느낄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도 해줄 수 있답니다. 그게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서 한번 저걸로 나쁜 약으로 세뇌 딱 당하잖냐? 쟤네 뭐 점쟁이가 한 달 얘기했지 한 달까지 못 갈걸. 그 전에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다시 가갖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빌게 될걸 사람이. 그럼 가면 점쟁이가 뭘 줄 거 같냐? 또 공포와 함께 약을 줄걸?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를 때까지 아마 돈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팔이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저 무당놈 잡혀갖고 처벌을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네 아들 어떻게 하냐? 딸려 들어갈 건데 무조건 네가 선택해라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밤새도록 똘비가 고민을 했는데 아들을 이제는 뭐 정신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고쳐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만에 하나 아들이 일반 정상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전과를 안고 사는 건 너무 싫더래요. 그렇다고 저거를 마냥 방치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진짜 새벽 한 3시가 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정팔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정팔아 그러니까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전화 받는 거 보니까 너도 고민이 깊은가 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깊다 그랬더니 야 그냥 그러지 말고 그 한 장만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장?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인마? 뭐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줘 1,000만 원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왜? 그러니까는 개소리 말고 그냥 줘봐. 현찰로 뽑아서 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현찰로 준비를 했답니다. 현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팔이한테 줬대요. 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팔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지. 신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미치겠고 뭐 아무튼 뭐 답이 안 나오지.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갖다 들여 엎어버리면 돼. 나한테 맡겨. 그러더니 진짜로 며칠 안 있다가 정팔이가 야 그 당집 가서 한번 봐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당집 근처를 가봤더니만 쑥대밭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무당 없더래요. 그 자리에. 이놈이 뭔가 하긴 했구나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팔이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몰라. 나 모르겠고 아무튼 네 고민거리 하나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아들부터 잘 케어해. 너 끊더래요. 그래서 정팔이 말로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나쁜 약까지 겹치면서 아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를 하게 했대요.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그럼에도 나아지질 않더랍니다. 이게 술 먹고 그게. 그리고 철민이 둘째 아들 한 번씩 둘째 아들한테 봐달라고 했대요. 예. 그 둘째 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 그림자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진지하게. 막내 아들이지만 철민아 아빠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다. 아빠가 알아본다고 알아봐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아들한테 그 뒷얘기는 다 못했대요. 이 어린아이한테. 그 무당도 효험이 없었고 이번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똑같고 근데 네 눈에는 또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렇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어떤 무속인을 만났답니다.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그 무속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을 주진 않았대요. 500만 원 정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떼내는 그런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실제로 첫째 아들도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술을 안 찾더래요. 이야. 너무 신기했대요. 진짜 오. 이거는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전화가 왔대요. 살려준, 그러니까는 좋은 무당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둘째 아들 네. 살려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신받아야 된다고.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니까는 첫째 아들 뒤에 붙었던 귀신이 그냥 온 줄 아냐고. 둘째 아들 따라온 거라고. 그거 둘째 아들 옆에 있으려고. 둘째 아들 몸에 붙기에는 지금 영적 능력이 너무 세니까 첫째 뒤에 붙어가지고 니네 집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거라고. 자, 떼긴 뗐다. 이거 근데 반복될 거다. 다른 놈이 또 붙을 거다. 이 집 누군가한테 붙을 거다.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진행이구나. 예, 지금 그 얘기가 하나 있어서 끝이 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지금 신내림을 아직 받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근데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를 경험한 집안인 건 맞아요. 네. 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뭔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된다? 오. 이거는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저희도 지금 부모잖아요. 그러면, 예.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막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선뜻 받아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또 그러다가 결국은 뭐 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뭔 또 사달이 나고 그래서 끝끝내 어쩔 수 없이 받던가 또 이러한 코스를 밟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섣불리 뭔가 말하기 참 그렇죠. 어렵네요. 쉽지 않죠. 왜냐면 또 이제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무속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버티다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돌비님 이게요. 네. 이 이야기를 저 이분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네. 돌비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얘기하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나 동네 꼬마다. 나 돌비 채널에 나가는 동네 꼬마다. 네. 돌비 채널을 봐라. 그리고 내가 한 번쯤은 당신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네. 그러면요.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 제 호기심도 좀 충족을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해볼 수 있고 저는 이래서 돌비 채널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아무튼. 너무 좋아. 네,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오늘 이야기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영상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예. 아마 그분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응원 좀 네. 많이 해주시길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도 예, 좀 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동네꼬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댓글로 남겨질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저도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현실공포의 끝판왕 동네꼬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근데 제가 지금 키워드를 봤어요. 예.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돌비님이 정해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은 말하고 가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말씀해- 키워드는 네.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네. 우리 주변에 없는 이유. 그치. 왜냐면 네. 사이코패스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없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주변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 후배 중에 내 친구 중에 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놔주고 막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를 파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지만 전직 자동차 영업사원 중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분이 2008년쯤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49이시래요. 그러면은 2008년이면은 한 15년 전이니까는 한 30 몇 살입니까? 아무튼 뭐 중반 초반 이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겪은 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조금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돈은 필요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담은 좀 좋고 해서 돌고 돌아서 자동차 영업을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대요. 좀 빠른 나이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굴러굴러 먹다 보니까 2번의 이직이 있었고, 3번째 직장으로 이제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로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조직은. 근데 이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약간 수직적인 분위기잖아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근데 자동차 영업사원 조직은 수평적이에요. 선후배가 있긴 하지만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팡팡 튀어요. 완전히. 그래서 개판 5분 전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3번째 들어간 직장은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각기 플레이였대요. 그냥 조금도 구심점 있어서 뭉치는 거 없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인 그런 매장이었는데, 어찌됐건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막내고, 나이상으로 막내가 아니었어도 본인이 막내니 뭐 쓸고 닦고 굳은 일 있으면 본인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거기서 한 2년쯤 다녔대요. 2년쯤 흘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 이분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2명 있었대요. 회사에서. 한 명은 자기 팀 팀장님이셨고, 이분을 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이로 막내, 30살짜리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뭐 민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철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대요. 진짜 좋으셨대요, 사람이. 차도 되게 잘 파시고, 고객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고, 직원들하고도 원만했고, 또 자기도 진짜 많이 챙겨줘서 이 매장에서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고, 근데 문제가 이 30살 먹은 민이란 놈이었대요. 네. 얘는 진짜 나이가 막내인데 완전히 아나무인에, 본인이 민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내야 본인을 그렇게 불렀을 정도니까, 위아래가 물론 없는 회사라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서로 예의에 많이 벗어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단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 매장은 조회를 마치면 영업사원들이 3, 4, 5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면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놀아요. 근데 여기 매장 같은 경우가, 보통 자동차 매장 그러면은 빌딩이 있고 빌딩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있는 걸 많이 상상하시겠지만, 간혹 이런 매장도 있어요. 그냥 부지를 대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층짜리 딱 건물 올려갖고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 매장이었대요. 그래서 단층짜리 자동차 매장이 있었고, 우측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고, 담벼락이 쳐져서 매장 뒤편으로는 작게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영업사원들이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뒷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발바리를 한 마리 묶어놓고 대표가 키웠대요. 어디서 주워온 발바리를. 뭐 영업사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도 되게 좋아했고, 뭐 밥도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침 회의만 끝나면은 이 막내 30살짜리 민이라는 놈이 그렇게 약 올린다는 거예요. 이 발바리를. 간식을 줄 것처럼 하다 안 주고, 괜히 이게 코 팍 튕기고, 집안으로 숨으면은 목줄채 끄집어내갖고 또 코를 탁 튕기고, 아이고. 이거를 본인이 입사해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하면은 그렇게 약 올리고 논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보는데 좀 싫더래요. 그래서 한 1년쯤 넘었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대요. 아니, 저희 민 과장,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을 왜 이렇게 약 올려? 그러지 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끼눈을 치켜뜨면서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인데 이거 과장인계예요? 아니잖아. 근데 왜 신경 써? 남의 일은 신경 꺼.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대표님한테 가갖고 쪼르르 이르자니 또 본인 모양새도 이상하고 대표도 알기야 알 것이고 다른 선배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하는데 2년쯤 됐을 때 통쾌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걔가 물어버린 거예요. 미니를. 그래갖고 미니가 손에서 피가 찰찰찰찰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고 뭔 주사 맞고 손에 붕대 감고 찢어진 데 꼬매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했죠. 그리고 팀장도 이제 통쾌하면서 그래 저렇게 못 살게 굴면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만 참 저놈 성격상 또 사고 안 치나 모르겠다 팀장이 글더래요. 그래서 팀장이 설마요 사람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또 가갖고 뭐 딸을 몽당구로 패겠어요 어쩌겠어요. 에이 그랬더니 아 정말 저거 또라이야. 아 저런 놈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냐 저거. 뭐 아무튼 쌤통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발바리가 해돼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아니고 해돼 있더래요. 아침에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더래요 뒷뜰이.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매장이다 보니까 고객 전용 주차장 매장 안에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는데 뒷뜰에는 CCTV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아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표가. 왜냐면은 이 발바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모습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대표가 이 뒷뜰로 들어올 수 있는 각도인 CCTV를 다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CCTV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막 원통 같은 거 안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식으로 노출이었는데 카메라가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한참 전부터 틀어져 있었던 거더만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래 얘가 손을 물리기 전부터 틀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치지만 참 누가 그랬냐 우리 혹시 영업사원들 중에 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이제 막 같이 욕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면서 미니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손을 물렸고. 그러니까 미니가 아침에 손살을 치면서 아니 왜 날 보냐고 내가 뭐 미친놈이냐고 내가 왜 쟤를 저렇게 하냐고 내가 진짜 억한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후드로 패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했으면 했지 저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미친놈이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도끼눈을 뜨면서 진짜 너 아니지? 나 이 근처에 다른 상가 CCTV랑 다 돌려볼 거야 지금. 너 어저께 매장 클로징한 이후로 이 근처 온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니가 저 없어요.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오케이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한데 상황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대표가 진짜로 그 근처를 다 뒤지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로 경찰분들이 한문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신용은 몇 번 하더라도. 그래서 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근처를 다 뒤지고 볼 수 있는 CCTV를 다 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대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렸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니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으니 오히려 대표는 더 약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미니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돼요. 미니가 퇴사를 이제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참 아나무인인 놈 하나 드디어 나갔다. 하늘나라로 간 발바리는 미안하지만 발바리가 그래도 우리 매장에 평화를 줬다 가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친놈 저거 잘 나갔다 하는데 이제 그 미니가 나가고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못 됐을 때 회식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이네. 지각하면 벌금 내야지. 벌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통 지각을 하더라도 10분, 20분 그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한다든가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전날까지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못 나온다. 아, 술 먹고 꼬랐구나. 근데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하는데도 10시, 11시가 됐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저께 술을 먹고 헤어져갖고 가는 길에 뻑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모습이 영락없이 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니라고 내가 솔직히 정신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전에 듣게 됐는데 막 섬뜩하더래요. 민이라는 놈이 참 미친놈인 줄 알아서 이런지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고 민이라는 애가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됐죠. 근데 민이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대요. 근데 민이가 살고 있는 집도 CCTV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 2008년도니까 예전이잖아요. CCTV는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기지국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지만 이게 사실은 뒷모습 실루엣만 보고 민이라고 찍은 거였기 때문에 사건이 좀 지지부진한데 민이는 그때도 되게 억울해했다고 전에 들려오더래요. 근데 민이하고 지금 뻑치기를 당한 이 사람하고는 글쎄 내가 모르는 원한 관계가 좀 있었나?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본인이 퇴사했다고 여겨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수하려고 저러는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까지 경찰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민이라는 사람과 직원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더래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크게 민이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하는데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민이가 받았대요. 민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형 잘 지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냐 해서 우리 아버지 늘 똑같지. 그랬더니 아니 형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형.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그랬더니 형 알잖아요. 내가 다른 선배들은 내가 별로 통하고 싶지도 않고 형하고는 나하고 뭐 특히 트러블 없었잖아. 형 내가 진짜로 뭔 범법자도 아니고 내가 왜 항상 멍멍이가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양반 머리 터진 것도 나 때문이라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형 나한테 말을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 다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마. 내가 가운데서 뭐라도 내가 찍소리도 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너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네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얽히기가 싫었대요. 거기서 야 평상시에 네가 이 말 하면은 다음 뒤통수 깨진 사람이 본인일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글쎄다 난 너랑 일할 때 그래도 난 재밌었어. 네가 맨날 그냥 뭐 먼발족발 찾으면서 욕하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런가. 난 몰라. 그냥 얘기하니까 형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 형. 나도 이제 30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뭐 나이 먹는데 이 꼴을 왜 당하나 모르겠네 형. 아이고 알았어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하게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끊고 얘가 진짜로 한 게 아닌 거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지? 아니 다음 타겟이 난가? 엄청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쪼르륵 달려갔대요. 팀장님. 그러니까 야 똘비야 왜? 방금 민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민이? 왜? 뭐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열애저래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억울은 개뿔. 지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걔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항상 왜 모든 정황이 그냥 지 업보야 업보. 뭐 어쩔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 무서워요 팀장님. 얘기를 하니까 뭘 쫄아. 야 넌 체격도 좋고 그냥 제껴버려. 오면 쫄지 말고 머시마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뒤통수만 맞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직원이 다친다든가 별다른 일 없이 한 반년 정도 이상이 또 흘렀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잊혀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팀장님하고 이제 그 민이 일 관계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조금 더 닿아가지고 이 팀장님이 다른 이제 선행들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봤더니 봉사활동 동호회를 2개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람 괜찮고 봉사활동 동호회도 하시고 참 괜찮은 분이다.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팀장님 봉사활동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막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활동하는 단체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동호회였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인터넷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 2개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야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굳이 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교회도 다녀보고 해봐라. 좋다.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고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일요일날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썩 나쁘진 않았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사람들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교회 아니었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진짜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대요. 교회에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족감을 찾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빡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다 보니까 힘들더래요. 쉬엄쉬엄 하고 싶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연락도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얘기를 하니까 요새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이런 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호기심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조금 쉬엄쉬엄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아니까 그래 하면서 오히려 따독여주고 본인을 조금 더 봉사활동도 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많은 거를 옆에서 코칭을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천사고 너무 좋다. 많이 의지를 했대요. 그 팀장님한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팀장님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생일을 챙겨주는 매장도 있고 아닌 매장도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딱히 생일을 챙기진 않는데 이 매장도 안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생일을 아니까 팀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날 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장난을 좀 쳐주고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팀장님이 일정을 대충 들었을 때 저녁 7시쯤 매장에 잠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시쯤 매장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팀장님이 매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류 정리 뚝딱뚝딱 잠깐 하고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출발을 하시더래요. 집이든 뭐 친구 만나 술자리를 가든 그래서 몰래 똘비가 장난칠 겸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팀장님을 쭉 따라가는데 이 팀장님 집이 뭐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뭐 압구정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따지면. 근데 완전 반대 방향. 뭐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벗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어디 가시지 이 시간에? 상담 가실 일정은 오늘 내가 없다고 들었는데 몰라 따라가 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 봤대요. 왜냐면은 여기서 훨씬 멀리 아주 멀리 갈 것 같으면은 따라가다 전화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나 한번 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5분? 그쯤 얼마 안 달렸대요. 얼마 안 달려가지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시더니 어느 작은 단독주택 쪽으로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모님이 사시나 하는데 그 마을이 구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을 초입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포장된 길 따라서 쭉 한참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고 저수지를 따라서 또 쭉 포장된 길 따라 들어가면 저 끝에 마을이 하나 더 있고 가운데는 농사직관이라고 비어 있대요. 근데 그 한가운데 덩그라니 되게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막상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본인이 약간 멀리 있었는데 아 이게 선물을 드리면 뭐 하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빵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팀장님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삐껍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별장이에요? 하니까 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잖요. 내가 선물 드리려고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따로 와봤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이씨 놀랬잖아 엄마. 아이 자식이 진짜 칸 떨어질 줄 알았어 엄마.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물인데요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깜짝 놀랬죠? 서프라이즈 맞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은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엄마 나빠. 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팀장님. 여기 팀장님 집이에요? 별장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사시는 집인데 부모님이 잠깐 출타하셔가지고 내 집 좀 잠깐 확인할 거 있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뭐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이거 바로 하고 나갈 거야. 나가서 저기 시내에서 커피 한 잔 먹든가 하자. 선물 고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에이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온 거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하고 이제 갔대요. 가면서 생각을 쭉 하면서 가는데 그냥 부모님 집일 수도 있긴 한데 집이 좀 작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래도 야 동네 마을은 좋다 주택 좋다 별 생각 안 하고 쭉 가서 다음날 또 일상생활하고 하는데 팀장님도 본인을 대하는 게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똘비가 그 근처를 또 갈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일이죠.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그 마을을 들어가 봤대요. 그냥 왜 들어가 봤냐면 팀장님 부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했고 그냥 그리고 그 마을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걸고 나올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부모님이 어디 해외 나가신 건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집을 봤대요. 집이 이뻤대요. 근데 되게 작은 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파넬로 지은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주택은 주택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울타리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놓잖아요. 전원주택은 울타리 나면 넘어가서 안에는 한번 이건 좀 아닌데 볼까?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넘고 다시 이제 오는데 그냥 이런데 땅값은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팀장님 그 저번 날에 본 부모님 댁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땅값이 얼마나 해요?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이 거긴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나중에 돈 벌면 그런데 집 짓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그냥 부모님 집이니까 내가 뭘 알겠냐? 너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쁘니까요. 전원주택에 사는 게 저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차 팔어. 열심히 팔면은 더 으리으리한 집 짓고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으시더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 집이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 어느 정도 이제 해져 갈 때쯤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대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말도 마라. 발발이 무지개 다리 건너버리고 위에 섰던 선배 하나 뒤통수 깨져버리고 그 이후로도 좀 다친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뭐 하다가 뭐 해서 빈 사람도 있었고 야 우리 회사에 뭐 마가 꼈다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노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있어봐라. 네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이야, 똘비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글도래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물론 다른 안 다친 사람도 있지만 팀장님이 이 말 들어보면 평상시에 조금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다 한 사람들이 주로 다쳤던 거 아니냐? 이 말대로라면 그런데? 글도래요. 똘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이 막상 그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못 느꼈었는데 밖에 있는 제3자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내가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지. 아니야 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아니 그냥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말을 그렇게 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친구가 오히려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어 하고 이제 술 먹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냥 민이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지고 들자면 쿠네? 팀장님이네? 팀장님이 찍은 애들만 다 이렇게 잘못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은연중에 찍은 애들.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요 선배랑 우리 팀장이랑 혹시 약간 언쟁이라도 감정 상한 적 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게 트러블이 한 번씩 있었고 그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직장은 아니니까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 뭐 별일 있겠냐, 팀장님이 그럴 뿐도 아니고 하는데 자꾸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냥 이게 사람이 뭔가를 깨달으면은 본능이 깨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전 전달 들었는데 괜히 팀장님 이제 옆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었는데 괜히 느낌이 쎄하고 팀장님 눈빛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서 상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신 팀장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보면 볼수록 눈은 뱀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냥 에이 설마 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가 하나 있대요.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분이 뺑소니를 당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손톱이 없었대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에. 그쯤에 해가지고. 근데 팀장님이 범퍼가 교체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괜히 막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괜히 좀 멋있게 하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팀장님이 다니던 공업사 본인도 다 아니까 거기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범퍼 혹시 얼마 전에 수리하셨냐고 몇 군데다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근데 수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서도 범퍼를 교환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범퍼를 어디서 갈았을까? 어디서 했지? 근데 범퍼를 조금 자동차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범퍼를 뜯었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미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주택이었어요. 아, 거기 창고라면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뭔가 재밌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그냥 팀장님 일정 있을 때 한번 쓱 갔다 와보자. 괜히 마주치면은 뻘쭘해지니까. 근데 아침에 팀장님이 이제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아, 그럼 오후 2시에 썬팅샵에서 뵙는 걸로 하고 그때 차량인도 드릴게요.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예, 그럼 2시에 썬팅샵에서 뵐게요. 하고 끊더래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출고 일정이 있으시구나 싶어가지고 2시에 맞춰서 그 팀장님 주택으로 향한 거예요. 똘비가. 주택에 가가지고 오늘은 펜스를 넘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펜스를 넘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으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 커튼도 안 쳐져 있더래요. 여전히 사람 인기척은 없고 누가 이렇게 다녀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크게 부모님은 여기에 안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구색은 갖춰놨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를 봤더니 창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저 창고 안에 범퍼 이런 게 있나? 해서 창고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자물쇠 때문에 결국 안에가 보이진 않더래요. 창문도 아예 없는 창고였고 창고 크기는 좀 컸는데 근데 이러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오더래요. 메시지가 한 통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뭐였냐면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썬팅샵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결제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저번 달 거 얼마다고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그 문자였대요. 문자 받아보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대요. 난데 혹시 우리 팀장님 오늘 납차 지금 하고 계시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팀장님 안 오셨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알았어요. 끊고 다른 썬팅샵에 전화를 했대요. 저 저번 달에 거기 돈 뭐 얼마 있죠? 아 문자가 안 와서 우리 팀장님 납차하고 계시죠?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끊었대요. 보통 이 두 군데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난데 오늘 팀장님 차 어저께 정도에 온 거 있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팀장님 차 온 거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대요. 뭔가 쎄한 더러운 느낌. 근데 저 멀리서 팀장님 차가 산타페였대요. 그때 산타페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 그래서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 발생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택 뒤편으로 이렇게 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앞에 똘비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뒤에 편 펜스로 그냥 넘어갔대요. 집 펜스 안쪽으로 안 들어온 것처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 차 멈추는 소리 들리고 차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탁 닫히는 소리 들리고 그러더니 조용하더니 갑자기 빵빵한 클락션을 누르더래요. 2번. 그러면서 똘비냐 하고 외치더래요. 팀장님이. 어차피 차 있는 거 뽀록 났으니까. 그래서 뒤편에서 대답을 했대요. 팀장님이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뒤에 논두렁에서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팀장님 그때 본 주택 여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근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넌 여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저 진짜 주택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일로와 차나 한잔 줄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그냥 저 마침 일 있었어요. 가보려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야 차도 안 온 놈이 뭔 일이 있어. 요즘 계약도 없는 놈이 일로와 차나 한잔 먹고 가라. 나 심심한데 잘 됐다. 집 좀 구경시켜줄게. 아침에 저 약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야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 바쁜데 다음에 좀 말씀 주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와 보라 임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막 어거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손 잡고 끌고 가시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녹차를 타서 주시더래요. 탁 우려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리 다과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탁 해가지고 녹차 탁 해가지고 녹차를 이제 주는데 그냥 느낌이 쎄하니까 별로 먹기는 싫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았고 집 안은 되게 깔끔했대요. 마셔. 예.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실 말씀이 혹시 뭐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팀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나도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이직을 좀 생각해야 되나 싶고 머리 복잡해갖고 왔는데 마침 네가 있어서 온 김에 하소연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그러려고 한다. 일단 들어라.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 막 하시더래요.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를 뭐 여기서 뻑치기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 싶어가지고 한 15, 20분 정도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녹차도 조금씩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빨리 뜨고 싶으니까 20분, 30분쯤 됐을 때 팀장님 저 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팀장님이 이제 앉아서 그럼 가봐 똘비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팀장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이 철문이었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더래요.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참선하듯이 눈 감고.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 앞에가 통창이니까 봤더니 통창이지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구나. 그때 보이더래요. 이게 여는 창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리로만 통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팀장님 저 가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얘기하시더래요. 아 팀장님 저 가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아니 팀장님 나 가야 된다고요. 좀 열어주시라고.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이제 본인이 나가려고 이제 막 들쑤시고 막 그 뒤에 부엌처럼 해놓은 데 갔는데 나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냥 그 현관문. 그 외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집은. 팀장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질어질하니 졸리더래요. 팀장님 하면서 옆에 탁자 같은 걸 들어가 통창에 집어 던졌는데 통창에 안 끼시더래요. 팀장님 하는데 머리가 막 아프면서 되게 어지럽더래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대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거만 반복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본인이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샌드위치 판을 창고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를 작은 병에 물인지 소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치 실험실에서 포르말린을 넣어놓은 거 그것처럼 그런 게 있고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본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뒤로 팔을 묶어놨는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빡빡 묶어놓은 게 아니고 철사를 이용해갖고 양손의 엄지만 딱 묶어놨대요. 두 손의 엄지만 서로. 아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걸 처음 알았대요. 열중샷 자세로 두 개의 엄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팔이 앞으로 안 움직여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앞에 팀장님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팀장님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 뭐대요 팀장님? 그랬더니 조용히 팀장님이 이게 뭘로 보이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손톱이 아니고 뭐야 사람 손 끝마디 아니에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팀장님? 이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이건 왜 머리카락이고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왜 자꾸 너 관심 가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전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서프라이즈 준다고 올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네가 여기를 두 번째 오고 할 때 내가 몰랐을까? 그러더래요. 아셨어요? 다 알았지 나는. 그럼 오늘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 그러더래요. 예? 내가 2시에 상담 있다고 그러면은 네가 올 것 같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 있네?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여기 와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긴 한데 그랬더니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게 없겠다. 그지? 너랑 나랑 통화한 것도 없고. 근데 팀장님 저한테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내가 뭐 너 어떻게 한다는 줄 알겠다. 그냥 재밌잖아.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재밌잖아. 그러더래요. 팀장님 이제 장난이면 그만하시고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충분히 저 많이 떨리고 무서워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두꺼운 쇠 같은 거 자르는 벤치 큰 사이즈 있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위에가 조금 검붉은색으로 몇 번 잘랐던 흔적들이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저게 이제 다른 게 묻은 걸 수도 있겠지만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팀장님, 장난 그만하셔요. 저 갈게요, 팀장님. 장난 이제 좀 풀어주셔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시더니 발가락에다 그걸 끼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손가락이 아플까? 반가락이 아플까? 묻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장난 그만하세요. 하니까는 팍 해서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힘을 지그시 주면서 천천히 내리시더래요. 되게 아프더래요, 이제. 팀장님! 진짜 아파. 잘리겠어, 팀장님! 소리를 지르니까. 자, 이쯤 하고 다시 열더니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또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꽉 눌러 피가 날 정도로 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시더니 앞에 오더니 다시 쭈그러앉아갖고 야, 손가락이 아프디 발가락이 아프디 그러더래요. 팀장님, 진짜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 갈게요. 그랬더니 못 가. 내가 보내주면 못 가지. 네가 알아서 나가든가. 못 가.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발가락부터 시작을 할게. 그러면서 오시더래요. 근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왜냐면 본인 손하고 발에서 피가 나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손보다는 발이 움직이기가 좀 편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어차피 죽을 거 해보자 라는 심성으로 그냥 발길질을 하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팀장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본인을 이렇게 바닥에다 딱 눕혀놓고 막 뭔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 반응을 예상했었지. 그렇지 그러더래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본인을 어떻게 하기 전에 뒤쪽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한 남자 4명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쪽 앞쪽으로. 근데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창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보이는 게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똘비 입에다가 헝겊 같은 걸 막 몰아넣더니 살짝 문을 열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똘비는 살아서 나갔어요.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잘린 거 없이.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바로 나가자마자. 근데 똘비가 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쳤을 것 같잖아요. 도망을 치긴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그 병들 있죠. 예. 그 병들을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싹 쓸어 담더니 차에 싣고 튀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줘가지고 똘비가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안 지났을 때 팀장이 다시 오더래요. 네. 제 발로. 경찰도 다 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막 똘비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네. 나 여기다 묶어놓고 이 사람들도 다 봤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막 사건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사람 손가락도 있었고요. 뭣도 있었고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제 후배인데 조금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좀 솔직히 세게 쳤다고. 세게 친 건 인정하는데 제가 죽일 의사는 없었고 죽일 거였으면 손가락 발가락 갖고 장난 안 치지 않냐고. 죽일 거였으면 머리를 때리든 배에 빵꾸를 내든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내 후배가 말한 거 그런 게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당신 뭐 쓸어서 나갔잖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요?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일단은 자리를 떴다가 바로 돌았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목격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하니까는 조사를 했는데 끝끝내 못 찾았대요. 그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책정을 해보면은 거기가 도심도 아니고 막 허허벌판에 진짜 넓은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No. 오?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오. 처벌 안 받죠. 장난을 좀 세게 친 거예요. 상해를 입히긴 했는데 세게 쳤던 거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잘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넘겼는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흐를 동안은 이분은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팀장이란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색 같은 거 할 때까지도 구속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똘비는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적을 했대요, 똘비가. 그냥 대표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회사 그만둔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만두고 잠적을 했는데 한 2달? 3달? 시간이 흐르고 그 해당 도시에서 벗어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집 앞에 슈퍼, 집 앞에 슈퍼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대요. 네. 그렇게만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친구들, 지인들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 동료들 몇 명하고든 연락이 된 거예요. 한 3달 있다가. 네. 궁금하잖아요. 팀장 어떻게 됐나. 이민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그 팀장님 책상에 네. 너한테 쓴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고 까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버리려다가 일단 한쪽에 놔뒀으니까 오라고 아마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표님 저 똘립니다. 그러니까 오냐 뭐 연락도 다 끊고 그러고 살았냐. 그래서 아시지 않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내가 사회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어디 카페에서 좀 보자. 너한테 편지 하나 남긴 거 있더라. 그러더래요. 그 대표님을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팀장 처리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한참 전부터 이민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민 준비하고 있었고 너한테는 편지 남긴 건데 솔직히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안 버리고 놔뒀다. 네. 그래가지고 남긴 편지 봤더니 편지 내용은 되게 짤막하고 되게 간단했대요. 딱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반드시 다시 그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라는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게. 오마 성 쫙 끼친다 지금.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거를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대표랑 한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표도 약간 낌새를 채고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전혀 확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대표랑 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였다는 결론이 딱 도달을 했대요. 사이코패스인데 이 팀장이 대표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이 대표랑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요. 신이 있다면은 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 주나 안 주나 보려고요. 헐. 교회를 나갔던 거는 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때는 다 흘려들은 거예요. 농담식으로 다 흘려들었던 말들인 거예요. 이게 팀장한테. 봉사활동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다들 목적이 있고 심심하고 안 흐트러지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놈들을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것도 했던 거고 똘비 같은 경우에도 이민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거의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을 때쯤 마지막 피날레는 똘비였던 거고 이렇게 딱 연관이 되더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이게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미친대요, 평생. 근데 이분이 엄청 돈을 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결혼 안 하셨고 지금 무조건 경호원 대동에서 다니세요. 한 명. 딱 전해 들은 바로는 집에 있을 때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는 꼭 경호원 한 명이 옆에 따라다녀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 인생 한 명을 바꾼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는 없다. 내가 이 사람 사이코패스다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있어도 내가 절대로 몰라야 사이코패스래요. 그렇지. 그래서 내 주변에는 사이코패스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있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제 선배한테 재밌게 들어가지고 전달을 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매끄럽게 못된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동네 꼬마 형님입니다 역시. 아유, 야 박수가 절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와 맞네. 왜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나 했더니 우리가 모를 뿐이네. 알 수가 없네요. 알면은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응? 사이코패스네. 그걸 알아보면. 응? 그렇잖아요. 같은 사이코패스만 둘-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죠. 치밀하고.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디까지 도대체 설계해 두고 이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그렇더라고요. 예. 아 이제 심장 좀 뛰어라. 잠깐 멈춰 있었거든요. 몇 분 정도. 아이고, 그래서 좀 아프네요. 예.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큰 교훈이 있었네요. 마지막에 잘 아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는 이유 딱 이 영상에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말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범행을 하다가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그 전에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더 착하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뭐 전부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